뭐 맛도 없고 본질도 안 좋은데 그냥 막 좋은 자리 해가지고 잘 된다. 사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학생으로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고시홍보동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F&B 한사발포차랑 연화동 운영하고 있는 최희성이라고 합니다. 이야. 근데 오늘은 이게 한사발포차 매장이 아니라 네네. 그 일전부터 이제 시작해 오셨던 광고와 마케팅 얘기잖아요. 네. 오늘 영상은 어느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나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예비 점주님들도 보시면 좋지만 네네. 지금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야, 좋습니다. 광고 업체, 마케팅 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책도 바뀌고, 광고 상품도 막 다양해지고 이러니까, 네네. 뭐 완전 난 광고 잘 몰라. 이분들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네네. 광고가 크게 외식업 하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이버 광고로 할 건지 네네. 아니면 이제 SNS 광고를 할 건지 네. 이제 SNS 마케팅은 인스타그램으로 릴스 지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쇼츠로 그럼 네이버 광고는 어떤 광고인가요? 네이버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네이버에 충전을 해서 충전식으로 소진이 되는 비즈머니 광고가 있고 네네네. 블로그 체험단 통해서 아, 네.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순위를 올리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상권이 되게 치열한 상권이다. 네네. 이러면은 뭘 해야 돼? 플레이스 광고를 해야 되나요?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 순위가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사실 효과가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100%인데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비용도 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평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평수요? 그쵸. 왜냐면은 광고비 지출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오, 테이블이 만약에 뭐 8개, 10개밖에 안 되는데 광고비가 이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선 또 이제 합리적으로 뭐 네이버 마케팅을 못 한다고 하면 SNS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먼저 물어보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 유저의, 소비자의 아이템이나 환경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쵸. 이제 저도 매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월말 정산을 하게 되면은 광고비가 몇 % 지출되고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평수를 꼭 물어보고 객단가도 물어보고 테이블 개수를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나는 이만큼 광고를 하고 싶은데 매장이 이만큼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는 효율이 안 나올 것 같다. 다른 식의 광고를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되고 막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서 월 2,000짜리를 5,000짜리를 올렸다.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다. 보통 이런 로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연락도 안 되고 초반에는 막 뭐 체험단 포스팅 되는 것 같다가 1년 계약을 했는데 초반 몇 달 빼고는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피해 사례도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전화로 걸려오는 영업전화 같은 경우에 뭐 광고비 무료다 1년 계약인데 1년에 132만원 뭐 대신 나중에 성공 사례 인터뷰 해달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99.9%가 사기거든요. 아야. 뭐 월 10만원 정도 주고 체험단 쓰게 되면 나쁘진 않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 수준의 체험단을 원하시는 거면 요즘 공짜 플랫폼들 되게 많거든요. 뭐 네네. 유비더트도 그렇고 직접 블로그 섭외하는 방법도 너무 쉬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분, 한 15분, 20분만 투자를 하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질 좋은 블로그들을 매장으로 초대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대학로에 가서 뭐 초밥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할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회와 초밥 쳤을 때 저희는 뭐 당연히 플레이스도 노출이 돼 있지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노출을 잡고 있는 거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있네. 근데 이제 연어초밥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저희가 블로그를 보내서 알고리즘을 전달을 좀 주면 가이드라인을 줘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자 이상 사진 몇 장, 뭐 키워드만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로직인데 노출을 잘 시키는 블로그들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방식대로 그 원고를 작성하니까 이렇게 상위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밥을 파는 매장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명 플러스 연어초밥이나 뭐 초밥 쳤을 때 노출이 돼야죠. 근데 이거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제 블로그를 보내서 포스팅을 요청을 드려도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저희 매장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한 몇 달 가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노출을 저희가 한 번 시켰다고 해서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 건데 2024년 3월에 올라간 포스팅이랑 2025년 11월에 올라가는 포스팅이랑 두 개가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작년 것보다 방금 그렇죠. 뜬 걸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최신화를 계속 시켜요.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뭐 고깃집 삼겹살, 뭐 회식 장소, 모임 장소 이런 키워드가 노출이 돼야 되고 뭐 밥집 같은 경우에는 점심 밥집, 돈가스를 파는 매장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만 노출을 시켜도 그걸 보고 유입되는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한번 네이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랑 그 메뉴 아이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일단 해보는 것부터 먼저겠네요. 그쵸. 그 매장에 일단 그 키워드에 내 매장이 있는지 봐야 네. 되는데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키워드를 서브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메인 키워드를 하게 되면은 돈이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식사건으로만으로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단 리뷰 포스팅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네이버 광고에서 비즈머니 광고 또 플레이스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플레이스 광고는 뭐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요즘에는 네이버마다 다 다르지만 네네. 새로 오픈했어요가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 가산점을 줘요.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점수를 높이는 걸 해봤을 때 새로 오픈했어요가 있으면 다른 플레이스보다 순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저희가 그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네네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새로 오픈한 매장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저희 광고주들 중에서도 매장을 여러 개 오픈을 예정이신 분도 있고 이제 네. 막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오픈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은 새로 오픈했어요가 있으면은 되게 좀 괜찮으니까 이거 바로 달자. 근데 반대로 지금 보게 되면 새로 오픈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새로 오픈했어요를 하게 되면 잘 안 밀어주나 싶어서 일부러 새로 오픈했어요 신청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더 순위권에 잘 잡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사발 포차를 보면 네. 막 이 이미지가 네. 이런 게 이제 컨텐츠인 거잖아요. 컨텐츠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지. 저는 그 광고 미팅을 하면 어떤 걸 되게 많이 보냐면 네네. 진짜 리뷰를 일단 많이 찾아봐요. 그리고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나 음식 컨텐츠를 보는데 이 컨텐츠를 봤을 때 내가 살릴 수 있고 내가 좀만 만들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바꿔서 이게 좀 괜찮아질 것 같은 매장이면 광고를 받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본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맛없는 가게들이나 리뷰가 안 좋고 막 위생 상태가 불량인 매장들은 광고를 아무리 해도 뭐 1개월 차, 2개월 차 반짝하다 3개월 차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로 우리가 손님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재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3개월 차부터 티가 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도 안 좋고 이런 매장들은 좀 돌려서 거절하고 만약에 괜찮은 매장이 있으면은 먼저 계약 전에 말씀드려요. 컨텐츠 바꿀 건데 혹시 이거 접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 메뉴 이런 거 추가할 수 있는지 이 정도로 플레이팅 바꿀 수 있는지. 그럼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모르는 영역이니까 동선만 안 꼬이는 영역이면은 그리고 뭐 코스트가 많이 안 올라가는 영역이면 다 오케이 하시는 거죠. 그런 제안을 해주세요. 그렇게 가면 너무 제가 손이 많이 가는 네. 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또 성과가 안 나올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사실 그런 컨텐츠를 디벨롭하고 사진을 다시 찍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를 해서 손님들이 막 매장에 왔어. 네. 근데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게 매장에서 꼭 뒷받침돼야 이분들이 재방문을 하고 매출이 쭉 이어질 수 있는지. 매장에서 서버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버분들이 되게 불친절했어요. 네네네. 그럼 이게 아무리 맛있는 매장이어도 여기는 별로의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맛은 사실 그냥 그런 매장이어도 뭐 사장님들이나 또는 뭐 서버분들이 너무 친절하시면 여기는 그냥 맛있는 매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 많이 오면 그거 다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뭐 감당이 안 될 수준이면 그냥 재료 소진으로 마감하는 것
또 나을 것 같다. 왜냐면은 사장님들 중에서도 뭐 제 또래도 있고 저보다 뭐 형님 나이대도 있고 네네네. 뭐 거의 저희 아버지 뻘이신 분도 계신데 간혹 가다가 손님들 다 받고 응대가 안 되니까 영수증 보면 막 테러 당하고 있어요. 음식 1시간 반 만에 나왔다. 뭐 사장님이 되게 기분이 언짢아하셨다. 이런 게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매장에서 좀 받쳐지면 이게 재방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똑같이 음식도 플레이팅 나가고 맛도 되게 유지가 돼야지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요즘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쇼폼 영상들 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동네 장사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팔아. 근데 그걸 막 쇼폼 광고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조금 팁이나 노하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메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되게 전국에서 유명한 김치찌개 대박집은 어떤 식의 플레이팅을 하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지? 이거를 그대로 그릇까지 다 카피해서 뺏어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 매장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가 저는 카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벨롭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리즘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김치찌개라도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해하면서 만들면은 쇼폼 찍을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죠. 이 촬영을 하는 전문 친구들이 있어요. 먹사그램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 네네. 저도 뭐 5년 전, 6년 전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김치찌개 딱 하면 어떻게 찍을지가 생각이 나요. 산이는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고 뒤에 사이드 이렇게 납둬야 되고 이게 바로바로 보이는데 사장님들은 이제 매장만 운영하시고 촬영이란 걸 사실 하루에 10개씩 먹으면서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많이 연습해보는 거는 맞지만 처음에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누군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고 나는 또 내가 잘하는 걸 하고. 그쵸. 네. 근데 요즘 식당 사장님들 쇼츠 많이 찍으시니까 전 네.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10건, 20건, 30건 하면 감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터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10만 나오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쇼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조금 인상 깊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가 그 한남동의 대물섬이라는 매장인데 네네네. 저랑 되게 친한 지인분이 하시는 매장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본질이 너무 좋은 매장이죠. 애초에 이제 음식에 너무 되게 진심이시고 그리고 뭐 재료도 되게 너무 좋은 재료를 쓰시고 네네. 맛도 너무 좋은데 이제 처음에 한남동에 오픈을 했을 때는 막 그렇게 알려지진 않아서 손님들이 뭐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게 도달이 되고 노출이 되니까 진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되게 여러 개 발행할 생각이었어요. 뭐 소금김밥도 있고 뭐 광어회도 있고 보면은 여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발행이 되는데 여기는 되게 운이 좋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든 것 중에서 첫 컨텐츠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만이 나오니까 조회수가 한 게시글에 30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다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소금값 터졌고 지금 여긴 광어회인데 광어회까지 잘 나왔어요. 그럼 뒤로 가면서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뭐 5만짜리도 나오고 뭐 2만짜리 안 나오는 것도 나오고 네네네. 뭐 다시 25만짜리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터진 것들이랑 이것들이랑 체크를 하면 소금김밥 그다음에 광어 이 두 단어가 되게 잘 터지고 있거든요. 공통 키워드구나. 그쵸. 그러면은 광어 소금김밥을 해야겠다 싶어서 또 여기도 소금김밥 광어회 하니까 지금 조회수가 71만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른 촬영팀한테도 이렇게 하면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이런 구도로 찍어라. 가이드는 이렇게 주겠다면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걸 알려주니까 소금김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터트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광고를 보고 강민경 씨가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방문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도 많고 룸도 없고 이래가지고 강민경 씨가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최근에 어디 한남동에 어떤 매장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을 유튜브로 찍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강민경 소금김밥이라고 이제 바이럴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이제 반응이 되게 잘 나오면서 조회수가 또 300만 나오고 그래서 토탈 그 릴스 재생 횟수가 지금 한 달 수치로 900만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단기간 그 수치로 따졌을 때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지켜봤을 때 조회수가 한 2천만 정도 나왔던 2천만은 매장입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니에요?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조금 세게 쓰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매장 들어갈 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1,000, 2,000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당연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 하지 이렇게 하시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케팅 비용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라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오. 근데 저는 제 매장 전부 다 마케팅 비용을 처음에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잘 되는 매장은 끝까지 잘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된 매장, 초반에 줄 서는 매장들은 생각을 해보면 3개월 뒤에 가도 줄 서 있고 6개월 뒤에 가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면 본질이 좋다는 가정하에 맛이 좋고 위생이 좋고 접객이 좋은 매장들. 근데 이렇게 대물섬이나 제가 아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초보 창업자분도 계시지만 저랑 대부분 막 5년, 7년 하신 분들이니까 되게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음식도 어느 정도 하실 줄 알고 접객도 되게 매뉴얼대로 가이드 다 짜서 아무리 작은 매장이지만 서비스 너무 훌륭하니까 소비자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여기서 오픈했어. 우리 맛도 좋고 서비스 좋고 막 우리 퍼포먼스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래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이 좋은 매장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난 건데 둘이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죠. 이 사람은 본질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그걸 잘 알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마케팅 비용을 1,000만 원, 2,000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돈 아깝지가 않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야. 우리도 소금김밥이랑 광어처럼 유니크하게 약간 뭐 그런 걸 다루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네네. 매장을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럼 제가 요거 말고 좀 더 대중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는 최근에 했던 매장인데 용산의 다르게라고 닭짜그리집 전문점이에요. 가오픈 전부터 음식을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 나더라고요. 네. 메뉴명도 원래 다른 거였다가 제가 그럼 메뉴명을 닭짜그리로 하세요. 왜냐면 닭짜그리가 생소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메뉴명 이렇게 보게 되면 닭볶음탕 같잖아요. 자작한 닭볶음탕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메뉴명만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리 메뉴를 보면 언뜻 보면 어떤 게 떠오르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메뉴명만 살짝 바꿔도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계단식으로 매출이 올랐어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인 그 음식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컨텐츠로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 방을 또 오픈하셨다고요. 아, 맞습니다. 왜 그건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신규 업체를 저희 회사에서 사실 지금 더 이상 안 받고 있기도 해요. 사실 모두 다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다 1대1 소통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이제 막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건너 사장님인데 뭐 플레이스 리워드 사기를 당했다, 뭐 플레이스를 맡겼는데 뭐 순위가 날아갔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그런 대행사들을 알고 뭐 아는 회사들도 있고 모르는 회사들도 있는데 플레이스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 등록증만 그냥 집으로 내거나 뭐 공유 필수 해가지고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공개를 하자. 이걸 그냥 이런 모든 방식들을 공개를 하고 지금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은 뭐 자기 뭐 플레이스 전문가다, 뭐 마케팅 전문가다.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이런 거 제가 300만 원 주고 강의 들어봤는데 누구나 다 아는 뭐 대표 키워드 수정하는 거나 이런 것만 알려주고 순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뭘 알려줘야 되냐면 플레이스가 어떻게 점수 반영이 되는지, 순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키워드가 어떻게 잡히는지, 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키워드를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대행사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순위가 안 올라가고 작업하는 방식을 얘네는 모르거나 또는 그런 걸 안 알려주니까 자영업자는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5년 전, 6년 전에 먹스타 인스타가 되게 유명하면서 요즘에는 SNS가 광고하면은 손님들 많이 온대 하면서 인스타그램이 몰라도 광고를 맡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상한 작업 계정들이 있어요. 인사이트를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좋아요 구매하고 공유수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광고 해보니까 효과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냥 하는 방법을 그냥 뿌려버리자.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1대1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하는 방법만 어느 정도 교육하고 카톡방 만들어서 저희는 제가 이제 한가할 때 질문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고 한 100분 정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그쵸. 그냥 어차피 그분들이 결제를 해서 작업을 넣는 거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수량 체크도 할 수 있고 기간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직접 광고 대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교육비 없나요? 근데 강의하는 애들이 교육비를 받아요.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럼
대부분 다 그래. 교육비 얼마예요? 뭐 강의는 따로 안 하나? 먼저 물어보시는구나. 먼저 물어보셔서 교육비 그런 거 없다. 내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왜 오르는지 왜 안 오르는지 이걸 이해를 하면 플레이스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자영업자 네. 사장님들 혹은 또 예비 창업자분들이 약간 광고 대행 업체를 만나거나 연결이 될 때 이런 건 좀 주의해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장기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장기 계약은 이건 어차피 누구나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전 사실 3개월 계약도 조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광고할 때 이거는 뭐 제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달 단위로 광고가 바뀌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1월에 하는 광고랑 12월에 하는 광고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도 되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방향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성과를 보면서 잘 나오면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안 나오게 되면은 뭐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개월을 통키로 해버리면은 되게 그냥 짜여진 상품을 파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마케팅은 상품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포인트다.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다르게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3개월을 뭐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장기 계약이나 한 달 계약이 아닌 것들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봐야겠네요. 저 광고 미팅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애초에 나랑 광고해서 매출을 오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 대신에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성과를 보여드려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매장들을 여태 만들어 왔고 지금 최근에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고 심지어 저도 제 매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 보여드리죠. 여기 오게 되면 우리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매출 얼마나 오르나요? 물어봐요. 제가 여기서 매출 얼마 오른다고 말씀드리면 저 사기꾼 되는 거다. 그렇죠. 그걸 내가 어떻게 예측하냐. 광고는 일단 해보는 거다.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저는 광고를 얘기할 때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만약에 예산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광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식당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제 2026년이잖아요. 네네. 약간 어떤 마인드, 어떤 행동력, 어떤 좀 변화, 이런 모티베이션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영업이란 자체가 되게 잘 짜여진 선수들의 판 같거든요. 뭐 맛도 없고 본질도 안 좋은데 그냥 막 좋은 자리 해가지고 잘 된다. 사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들이 선수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메뉴를 기획하거나 할 때도 되게 정교하게 예술작품 하는 것처럼 접시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뭐 일반 뭐 남대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알 수 있는 아지트 가서 다 하나하나 구해오고 공수해오고 되게 먹으러 많이 다니고 되게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짜여진 선수들의 판이어서 이분들은 사실 권리가 높은 매장을 가도 뭐 물론 더 성공하겠지만 무권리 상권 가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막 퍼스널 브랜딩 해가지고 쇼츠의 사장님들이 많이 1인으로 잘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 조금만 연습해보면 너무 이제 부끄럽고 뭐 그렇겠지만 하나 둘씩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그게 되게 반응도 좋고 이제 도달 노출이 되면 그것도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더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좀 더 매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야. 그 프랜차이즈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네.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님들의 입장에서 한 사발포차 빼고 이런 가맹본부를 만나면 좀 든든하다. 네네. 본사도 분명히 가맹점 마케팅이나 이런 데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예비 창업자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되는 이유는 딱 이제 저도 진행을 해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장이 뭐 100호점이 있든 300호점이 있든 되게 광고에 대해서 열려 계세요. 이제 항상 그분들도 이제 컨텐츠가 답인 걸 아시니까 계속 끊임없이 컨텐츠 개발하세요. 중요한 핵심이다. 이건 본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본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장 큰 포인트 차지하기도 하고 점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이에요. 근데 본사를 되게 잘 만나게 되면 본사가 그걸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일단 이 본사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하려는 그 생각이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본사를 만나신 분들은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좀 방향을 잡고 싶다. 이 광고시 홍보동엔 워낙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를 어떻게 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픈 카톡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계속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플레이스 관련된 내용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개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릴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마케팅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될 때 뭐 밤이나 퇴근하거나 이럴 때 제가 다 코멘트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나누면서 이 진실의 방에 오시는 한사발포차 점주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복받은 인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뚱맞지만 한사발포차 PR 타임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26년에는 지금처럼 속도를 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 막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막 50호점 바라보고 있는데 막 이제 100호점, 400호점 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형님 제가 지금 너무 늦는 건가요? 제가 너무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건가? 하니까 다들 해주시는 말씀이 욕심 부리면 끝난다. 너 욕심 부려가지고 이상한 데 다 받고 오는 거 무리 다 받으면 나중에 너 욕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내년에 10개를 오픈을 하든 20개를 오픈을 하든 많이 오픈하면 감사하겠지만 굳이 막 욕심내서 안 될 상권에 오픈 안 하고 지금처럼 신중히 개설을 할 생각이고 이제 신메뉴도 많이 나오고 광고 방식도 많이 바뀌니까 그런 거 있을 때 본사에서 뭐 점주님들한테 굳이 부담 안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우리가 계속 해드리고 이렇게 계속 상생하면서 가는 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점주님들이랑 가끔 밥도 먹고 통화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점주만의 고충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고마운 점도 어필해 주시고 하니까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야.